정미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직장 생활의 실패나 주목받는 것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자신을 위해 충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950년대 서울에서 자란 미조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조의 가족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네 남매 중 막내인 미조는 어릴 때부터 관용을 베풀고 희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안일을 어머니를 돕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음악이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던 저녁 시간 동안 불타올랐던 음악은 당시의 넷 킹 콜과 한국 가수들의 멜로디를 울려 퍼뜨렸고 그녀에게 감동과 자유의 세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조는 자신이 평생의 대부분을 가족, 청중, 사회 등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바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픔이 깊어진다. 그녀가 가수로 데뷔한 1960년대 한국은 여전히 여성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젊은 가수인 미조는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2018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노래로 사랑받지만 결코 자유롭게 날 수 없는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후회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이 될 권리이든 말입니다. 이러한 슬픔의 일부는 개인적인 상실에서도 비롯됩니다. 1975년 미조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은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은 공연에 바빠서 집에 자주 갈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결코 자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림자처럼 수십 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정미조의 커리어 여정은 인내와 재능,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흘린 조용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조는 1968년 18세의 나이로 TBC에서 개최한 가요제에 참가하여 가수로 데뷔했다. 맑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연주로 가을 시냇물이라는 노래로 단숨에 1위를 차지했고 이 노래는 그녀의 가수 생활의 첫 기록을 세웠다. 그 우승으로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불과 1년 후 그녀는 서울의 작은 음악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1970년에 발매된 그녀의 데뷔 앨범 청춘의 꿈은 5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음악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판매량입니다. 1970년대는 미조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서양 팝 음악과 한국의 전통 음악을 융합하는 능력으로 사랑받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73년작 Please Whistle과 1976년작 Missing Thoughts와 같은 노래는 차트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는 세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조는 쇼쇼쇼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1974년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어 해외 관객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해외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예술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미조의 성공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1975년 그녀는 2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 Whispers of the Heart라는 자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노래가 담긴 이 앨범은 진심과 감정적 깊이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그녀를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며 청취자들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이끌어주는 예술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청중이 모든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며 수년간의 땀과 눈물에 대한 가치 있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미조의 경력은 쓰라린 실패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그녀는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프랑스로 이주하여 파리의 국립장식예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담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많은 팬들은 실망했고 일부 비평가들은 그녀가 비현실적인 꿈을 쫓기 위해 음악 경력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낸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조는 수업료와 생활비가 형편을 넘어서면서 언어 장벽, 외로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작은 파리방에 앉아 빵만 먹고 물만 마시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조의 가장 큰 실패는 1982년 파리에서 개인 그림 전시회를 열었을 때였다. 3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소규모의 관객만을 모았고 그녀의 그림은 그녀가 바랐던 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르몽드의 한 리뷰에서는 그녀의 작품에 혁신이 부족하다고 표현했고 이 말은 미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회고록에서 전시가 끝난 후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판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이루지 못한 꿈을 좇느라 음악 경력, 팬들의 지지, 심지어 젊음까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조를 울리려는 시도는 실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때에도 이루어진다. 1970년대에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종종 지칠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안무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심한 후두염을 앓았습니다. 의사는 미조에게 휴식을 권하지만 미조는 거부한다. 그녀는 청중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통제를 먹고 무대에 올라 미소를 지으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자 그녀는 탈의실로 돌아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은 또한 그녀의 회복력, 열정과 책임감으로 항상 불타는 그녀의 마음을 증명해 줍니다. 1985년 한국으로 돌아온 미조는 수원대학교에서 회화과 교수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무대에 오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작곡과 소규모 콘서트를 조직하여 음악과 소통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17년 그녀는 67세의 나이로 예상치 못하게 37 Years라는 앨범으로 음악계에 복귀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나 자신에게 하는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1990년대의 아이콘으로 기억하는 오랜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조에게 앨범을 완성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미조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상이나 타이틀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즉, 다재다능한 예술가이자 열정을 위해 사는 여성입니다. 미조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과 교육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로 기쁨을, 그림으로 생각을, 설교로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청중이나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공연하거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에서 온 한 소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좇은 이야기입니다. 미조가 열망하는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그중 많은 학생들이 나중에 예술가, 디자이너,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예술은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그녀의 교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지금은 유명한 예술가가 된 한 학생이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강의 덕분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조에게는 어떤 상보다도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미조 역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녀는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그 이미지에 국한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 작곡,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2013년에 그녀는 내 영혼의 노래라는 자서전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는 서울 소녀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그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지만 그 진정성과 깊이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조에게 책을 완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성공에 감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미조가 원하는 가장 큰 성취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자유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75세가 되어 그녀가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애의 순간이 아니라 평화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이 그저 정미조, 즉 감정과 꿈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미조의 인생에서 사랑과 결혼은 다채로우면서도 복잡한 장이다. 75세인 미조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